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복지, 희망사들이 조박사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윤리 원칙과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는 개인적인 선호를 이유로 차별대우하지 않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음, 지시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한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한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고요.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항상 인식한다. 가 직업윤리 원칙이었고요. 올바른 윤리적인 태도로는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항상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제공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고 매사에 약속 시간을 지키고 책임 있게 행동한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를 갖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개발한다. 방문 일정이 늦을 경우 사전에 연락을 구하고요.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을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전문가적인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않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윤리문제 사례, 근골격계 질환,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고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조절하고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해서 들고요. 손목 통증으로는 양손을 맞대고 미는 듯한 동작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리면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근관 증후군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 초기 치료는 3일 이내는 초기는 냉찜질, 그 후로는 온찜질이고요. 스트레칭은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고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유지하고요. 5에서 10, 5에서 10. 네. 그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1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취약 상담 지원 및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곳은 1번 노인정보센터, 2번 노인인권센터, 3번 재가노인복지센터, 4번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5번 장기요양 지원센터. 몇 번일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기요양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지원센터는 그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취업상담 지원, 대체 인력을 지원해 준 곳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을 퇴소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법적 자문을 요청한다. 4번 장기요양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피해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몇 번일까요? 네. 네, 장기요양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2번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될 수 없다. 3번 사업주가 보험료를 꼭 납입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4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번 근무 중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몇 번일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보험급여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고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꼭 납입해야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납입해야.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이 아니고 3년에서 5년. 근무 중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근로자의 본인의 실수나 과실이 있건 없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던 이유만으로 해고될 수 없고요. 3번, 4번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비밀로 한다. 2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3번 대상자의 행동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다. 4번 가족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 5번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될 경우는 서비스를 중지한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2번 단호히 처음부터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네. 5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갖춰야 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2번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기에 더 잘해준다. 3번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4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5번 업무 수행을 위해 복장 및 외모 관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다. 네, 몇 번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대상자와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강조해야 되고요.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자신의 종교를 더 잘해준다. 안 되죠. 종교 권유 안 됩니다.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되죠. 경제 수준에 따라.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대상자의 의견을 우선해야 됩니다. 이제 틀린 거고. 그래서 업무 수행을 위해 복장 및 외모 관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대상자 가족의 의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자기경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4번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가족에게 먼저 알린다. 5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 번일까요? 네,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가족의 의견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이고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료와 공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금지 원칙이 어긋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가족에게 먼저 알린다가 아니라 시설장에게 먼저 알린다가 맞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고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개인사적으로 방문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올바른 행동은 1번 당일 대상자에게 알린다. 2번 당일 다른 요양보호사를 보낸다. 3번 당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번 대상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임의대로 날짜를 변경한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4번. 당일 대상자에게 알리면 안 되겠죠. 대상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양해를 구한다. 가 정답입니다. 8번입니다. 시설에서 대상자가 쓰러져 넘어졌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한다.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한다.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연락한다.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연락한다. 3번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번 침대로 옮긴 후 안정을 취한다. 5번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몇 번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장에게 먼저 보고한다가 정답입니다.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9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은 1번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2번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3번 힘이 적게 드는 일을 하는 경우, 4번 가벼운 물건을 들어올릴 경우, 5번 적당한 힘을 가하는 경우. 몇 번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자세, 힘이 적게 드는 거, 가벼운 물건, 적당한 힘은 다 해당 사항이 없겠죠. 반복적으로 같은 작업을 계속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10번. 수근관 증후군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완화되는 증상이 있다. 2번 가운데 손가락에 운동기능 장애가 심하다. 3번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더 심해진다. 4번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진다. 5번 밤에 통증이 완화되고 낮에는 심해진다. 몇 번일까요? 네,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진다가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1번을 살펴보면요.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완화되는 증상이 있다. 악화되는 증상이 있죠. 악화되는. 가운데 손가락의 운동기능 장애가 심하다. 엄지손가락의 운동장애가 심합니다. 엄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고. 손을 털게 되면은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더 심해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밤에 통증이 악화되고 밤에 통증이 악화되고 낮에는 완화됩니다. 낮에는 밤에 통증이 악화돼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고 수근관 증후군. 네. 요양보호 11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독감에 걸린 대상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다. 2번 장염에 걸릴 경우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조리한다. 3번 독감 유행이 시작되면 예방접종을 한다. 4번 결핵군에 감염된 대상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5번 밤에 통증이 완화되고 낮에는 더 심해진다. 몇 번일까요? 결핵군에 감염된 대상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가 정답입니다. 결핵군에 감염된 대상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예.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독감은 12월에서 그 다음 5월 달까지 유행이니까 10월에서 12월 경에 독감 예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고열과 인후통 증상으로 독감이 의심될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즉각 중단한다. 고열과 인후통,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다. 네. 몇 번일까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즉각 중단한다. 지금 고열과 인후통 증상으로 바로 막 고생을 하잖아요. 독감이 의심될 경우 바로 업무를 중단하고 음, 전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업무를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12번.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셔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오메 걸린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오메 걸린 대상자 1번 마스크를 사용한다. 2번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연고를 바른다. 3번 2, 3일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중단한다. 4번 내 친구를 세탁한 후 바로 사용한다. 4번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빛을 쬐거나 다리미로 다린다. 몇 번일까요? 네,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빛을 쬐거나 다리미로 다리면 되겠습니다. 옷에 감염된 사람, 친구, 옷 등의 접촉을 금하고요.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발라야 됩니다. 전신에. 그리고 3번은 2, 3일간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와 접촉이 있었으면 증상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해야 됩니다. 동시에 치료해야 되고, 세탁 후 3일 이상은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거나 다리미로 다린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행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풀이, 그동안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